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도 어제 밤에 나왔던 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나노 디멘션 관련된 거예요. 나노 디멘션의 주가가 점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하나예요. 자, resumption of share repurchase입니다. 일단은 그 자사주 매입을 재개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얼마나 올라갔나요? 5.5%가 올라갔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법원으로부터 자사주 매입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잠깐 멈췄던 자사주 매입을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스라엘의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자사주 매입은요, 이스라엘 법원으로부터 8월 22일 날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가지고 10월 12일까지 뭐 하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깐 잠정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나노 디멘션의 CEO가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투자자들과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유오브 스턴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전에 계약이 아니죠. 약속을 투자자들에게 지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승인을 해준 법원에 한 번 더 이제 감사를 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나노 디멘션이 주가가 오른 건 자사주 매입을 다시 할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사실은 계획을 하고 무의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not obligate죠. 의무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기업이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은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뒤를 밀려주고 있는 뉴럴링크, 그러니까 결국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뉴럴링크가 자, 사람에게 실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설립자로 있는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있죠? 요 뉴럴링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뉴럴링크가 지금 어디로부터 받았냐면요, 식약청,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휴먼 트라이얼, 사람에게 실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시술은 누가 하냐? 뉴럴링크에서 만들었던 R1 로봇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사람한테 심는 건 뭐냐? N1 임플란트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게 N1 임플란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사람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쪽으로 이제 그 N1 칩을 심어서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요, 요게 지금 바로 그 뇌에다가 칩을 심는 그 기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실제 모습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 뇌에 심을 수 있는 이 뉴럴 칩이 한 요 정도 크기의 지금 칩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미 이제 뭐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요거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이제 심느냐, 어떤 사람, 어떤 환자한테 이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입니다. 결국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환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게릭병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적용으로 이 칩을 심어서 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로 몸을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술이 정작 이제 상용화가 되고 정말 사람한테 심어지려면,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pproximately 6 years to complete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6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거 지금 실제로 사람한테 심고 뭐 이렇게 하려면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뉴럴링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언제 나왔냐? 이게 5월 달에 나온 뉴스였나 봐요. 그래서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거 미국 식품의약품 안정청이죠. 여기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뉴럴링크가 지금 펀딩을 했는데 280밀리언 달러를 지금 더 모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이제 R&D 기술 개발에 쓰이겠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럭 스퀘어라는 이제 우리 기업 아시죠? 요게 지금 주가가 딥스했대요. 쭉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내려갔냐? 스퀘어의 CEO가 지금 디파처 떠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블럭이 3.6% 화요일에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먼데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늦게 어떤 거를 이제 신고를 했나 봐요. 어떤 신고냐면 지금 그 9년 동안 이 CEO를 맡았던 이 CEO가 이 회사를 떠난다라는 이제 뭐랄까요, 발표가 있은 후에 주식이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듣고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 나왔냐, 지금 베어드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전에 CEO였던 잭 돌스라는 사람이 지금 다시 그 스퀘어에 들어온다. 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스퀘어의 세그먼트가 지금 굉장히 슬로잉, 다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 그 신고점, 그러니까 고점부터 80% 정도 이상이 벌써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CEO가 바뀌는 것은 올바른 조치인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돌스가 이제 여태까지 뭘 했었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왜 했냐면 그 스퀘어의 그 전략을 최근 몇 개월 동안 스퀘어 전략을 뭔가 수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가 만약에 CEO로 들어오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이 기업의 운영 전략에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블럭이 지금 8.3%가 저번 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33%가 빠졌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 뭐랑 대비가 되냐면 S&P 500이 지금 6개월 동안 13%가 올랐는데 지금 블럭은 33%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시장이랑 같이 시장 상승을 딱 같이 뭔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잭 돌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CEO가 물러나고 이전에 CEO였던 잭 돌시가 다시 잠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과연 CEO를 맡을 것인가 안 맡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잭 돌시가 sit permanently,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CEO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CEO가 정해지기 전까지 잠시만 있을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주가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래요. 많이 쫙 올라갔다가 막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짝 하방 추세가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스퀘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CEO를 전에 맡았던 CEO 데려오고 현직 CEO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뭐 탭도 선정이 됐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선정이 됐냐면 첸 주커버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첸과 주커버그가 서로 부부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 인공위성이 아니죠, 인공지능을 쓰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분이 몰라서 누군지 찾아봤어요. 프리실라 첸이라는 사람이고, 이분 두 분이 2012년인가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요즘 부부가 어떤 거를 시행을 하냐 보았더니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있습니다. 지금 첸과 주커버그가 시행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갖고 Medical Research, 의학적인 연구에 조금 더 개선을 가져오는 그런 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개선을 뭘 의해서 하냐? GPU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vide Scientific Community Access to Predictive Model, 그러니까 예견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 건강한 셀, 그 다음에 병든 셀에 대해서 뭔가 이런, 그러니까
이 세포가 어떻게 추후에 건강하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병들어서 어떤 질환을 일으킬지 그거를 예견하는 모델을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치료하고요. 질병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 그게 지금 바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엔비디아 H100이라는 GPU가 쓰일 것이다. 뭐 1000개 정도가 쓰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00개 이상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첸 주커버그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영상은 조금 뒤에 맨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 약간 퍼온 건데, 요 지금 프로젝트가 201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세포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를 예견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태까지 37조 개의 세포를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겠죠. 그래서 어떤 세포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영상이 한 1분 정도 되는데 요거 제가 뒤에서 이제 한번 틀어드리고 영상을 종료를 할게요. 자, 그리고 어레이 테크놀로지 있죠? 우리 태양광 쭉 따라가는 이 태양광 패널, 요게 지금 이제 서지를 했답니다.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바이 레이팅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드했대요. US1 리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이 어레이의 명단을 어레이의 이름을 딱 올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US1 리스트라고 해갖고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뭔지 찾아봤더니 뱅크 오브 메릴린치 글로벌 리서치에서 뭐 새끼 만드는 건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여기 리스트에다가 넣었는데, 여기에 지금 어레이 테크놀로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있자마자 이제 6.3%가 올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재차 반복을 한 거죠. 이거 지금 어레이 테크놀로지 사라.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30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어레이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베스트 인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최고 등급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one of the most differentiated story예요. 그러니까 가장 차별화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Secular Revenue Growth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있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거를 이제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 있더라.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지금 사라. 목표 주가는 $25가 아니라 우리는 $30로 책정할게. 이렇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어레이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레이 테크놀로지 관련된 영상은 이제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보시면 어레이 테크놀로지 들어가시면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파이가 오랜만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직접적인 뭐 소파이 실적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소파이가 누구지 선택을 했다고 하죠. 어셔리티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뭐 이거 인수얘기 아닙니다. 어셔리티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이그제크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독을 하겠다라고 이제 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구독을 함으로써 그 소파이에서 나오는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분석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어셔리티의 테크놀로지의 그 자회사인 리스크 이그젝트라는 곳에 리스크 이그젝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왜 이게 어떤 뉴스인지를 알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compliance focused solution이래요. 그러니까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우리에게 감시를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를 누가 주로 쓰느냐? 자,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행권, 그 다음에 컨슈머 랜딩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대출을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크 이그젝트가 one of leading
SaaS 베이스드 프로젝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계 선두를 달리는 구독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자, 리포팅,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헬프 렌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소파이 있죠?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이 소파이가 대출을 해줄 때 요구되는 그런 규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파이가 이제 앞으로 돈을 계속 대출을 많이 해줄 텐데 은행이 됐으니까 이 대출을 해줄 때 뭔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대출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파이가 이렇게 좀 이쪽으로 좀 능력을 조금 더 보강했다,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소파이 1년치 차트입니다. 1년치 차트인데 이렇게만 보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최근 1년간은 지금 좀 이 주가의 흐름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뭐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영상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요거 들으시고 요거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마크 주커버그 찬 프로젝트 있죠? 그거 왜 얘들이 인공지능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분명히 켜놓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인터넷이 느리죠? 그래서 지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요거 보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이거 넘기고, 네,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틀고, 저는 요 영상 끝나면 영상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We are really optimistic about the potential for AI to help scientists cure, prevent, and manage all diseases in this century. Now, one of the first problems that AI can help scientists understand is the intricacies of how cells work, both individually and together to make our organs and bodies work. So one of the first AI projects that we're going to work on, we call the virtual cell. And it's going to help scientists map out all of the different states that all the different kinds of cells can be in, both when they're healthy and diseased. And to do this, we are building out one of the largest AI compute clusters in nonprofit life sciences research in order to train models like the virtual cell. And to do this type of AI research, we're going to need a lot of data. At CZI, we've been building up to this moment. We funded scientists to generate single-cell datasets. The San Francisco BioHub has completed whole organism atlases. And tools like CellByGene have helped scientists standardize and aggregate data. We won't be able to do this alone, but together, with these advances, we're going to be able to move the needle to cure, prevent, and manage all disease by the end of this century.